이거 확인해야 됩니다. 이거 확인해야 되니까 그러다 나중에 쫓겨났어. 그 방에서. 어찌 보면은 그게 날 도와준 거지, 그분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진호입니다.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세로 라이브가 새로운 이제 트렌드라고 얘기를 하길래 저도 이제 세로 라이브도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날이 너무 더워졌어요. 이 절절 끓는 더위 속에서 우리 김세희 씨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분담하고자 제가 에어컨을 끄고 선풍기만 켜고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운지 구치소의 그곳에선 얼마나 지옥인지 제가 직접 한번 체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오늘 은현장 대표가 김세희 씨와 함께 구치소 생활을 했던 분의 녹취를 공개를 했습니다. 진짜 너무 소름 끼치는 부분이 김세희 씨가 피고리 상접한 김세론 씨의 어머니를 증인으로 신청해서 같이 범죄를 이끌었다는 점으로 끌어들인다. 그래서 국민참여재판을 노리고 있다. 국민참여재판 노린다는 게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이제 보석이 용이하다는 점. 그리고 특히나 김세희 씨가 총 이번 거 관련돼서 한 대여섯 명 정도 같이 엮여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다 제보하고 적극적으로 자료 제출한 사람 다 두고 왜 나만 구속이 되냐. 굉장히 억울해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방송만 한 내가 왜 구속이 됐는지 지금 상황이 말이 되지 않는다 라면서 돈가스를 드셨다고 하는데 역시 죄 짓고 살면은 이제 전부 다 사람들이 다 불게 돼 있죠. 은현장 씨 그만 좀 하세요. 그만 좀 하세요. 적당히 하시라고. 이렇게 잘하면은 제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김세희 씨 숨이 아주 꼴깍꼴깍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는 거. 왜냐? 지금 구치소 단계에서부터 사람들이 이렇게 제보를 해주고 난리 브로스를 치는데 실제로 서울 구치소를 간다? 유튜브 각 잡으려고 아주 그냥 각종 범죄자들이 다 드글드글 불 끌어가지고 제가 김세희 참교육했습니다. 김세희 지금 저녁 뭐 먹었습니다. 술술 물게 생겼습니다. 술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내용들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 피의자로 전환된 주요 공범들의 말들이 바뀌고 있다. 이거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들.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뭐냐? 제가 이제 방송 직전에 긴급 제보를 좀 받기도 했는데 현재 김세희 씨의 변호인단으로 유력한 두 집단이 있어요. 누구냐? 첫 번째, 김세희 씨에게 영장실질심사 재판까지 나섰던 부지석 씨, 영혼의 파트너죠. 두 번째, 법무법인 도합니다. 박종명 변호사라고 있습니다. 지금 찌양건 변호까지 맡아가지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김세희 씨를 서포트하는 법무법인이에요. 실제로 근데 김수현 팬덤이 그 파트너 변호사로 있는 그분에게 의뢰까지 하셨죠. 굉장히 신기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 김세희 씨 입장에서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개빡칠 수밖에 없죠. 왜냐? 부지석 변호사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부지석 변호사. 이거 자료 조작된 거 아셨어요? 부지석 변호사. 부지석 변호사 신나는 노래만 불렀는데 결국은 이 모든 게 책임이 본인한테 왔고 실제로 구치소에 같이 있던 인원에게도 얘기를 했잖아요. 왜 방송만 한 내가 구속이 돼야 되느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변수가 한 가지 생깁니다. 김세희 씨의 변호인이 바뀔 가능성이 무척이나 높다는 거예요. 왜냐? 개빡치잖아요. 김세희 씨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부지석 씨가 아닌 또 다른 법무법인 변호사로 갈아탈 가능성이 생겼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서초동 바닥에 김세희 씨 측에서 전관 출신 변호사 구한다고 파닥에 소문이 났다고 합니다. 부지석 변호사와 김세희 씨는 그동안 이해관계가 같았어요. 같이 입을 맞춰서 같이 동일하게 헤쳐 나가야 되는 입장이었는데 이번에 만약 김세희 씨가 다른 법무법인을 쓰면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상충된다. 즉 부지석, 권영찬, 김세희 씨 3명이서 머리끄댕이 잡고 이 새끼야 나 니 때문이야 난 니 믿고 했다. 항상 얘기하잖아요. 부지석 변호사님께서 자료를 전달해 주셔서 그 자료를 믿고 방송을 했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변호사가 바뀐다면 서로가
서로의 책임에 물을 수밖에 없잖아요. 부지덕 변호사님 무슨 죄가 있어요? 김세희가 다 했지. 김세희 씨가 무슨 죄가 있어? 아, 진짜 김세희는 죄가 많아. 죄가 많긴 해. 그래도 100은 아니잖아. 내가 99 했는데 1은 부지덕 씨나 권영찬 씨가 했잖아. 권영찬 씨 입장에서도 아니 내가 뭘 했어? 김세희, 부지덕이 다 했지. 실제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당연하지. 김세희 깜빵 갔는데 본인들하고 가지 말란 법이 있어요? 심지어 본인들이 피의자로 다 전환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권영찬 씨가 지난 30일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말이 바뀌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보면서 제가 제 3자거든요. 근데 제가 권영찬 씨를 지금 적어도 한 3, 4년 동안 상대를 해봤고 1년 뭐 4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좀 전담 마크를 하면서 느끼는 바가 한 가지 있어요. 뭐냐? 우리 권영찬 씨가 적일 때 너무 좋아. 술술 불어. 어제 방송에서도 술술 불던데 정말 제 3자인 제가 봐도 빡칠 정도였어요. 아니 최초 설계자 할배 네가 다 끌어가지고 간 거잖아. 이제 와서 뭐 김세희 손절하고 유가족들 손절하고 부지석 변호사 손절하던데 장난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 권영찬 씨가 또 준 힌트가 있어요. 다 풀어버렸어. 그 풀어버린 내용을 가지고 하나하나 들어보면서 그들이 현재 어떤 상황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걱정 안 해도 돼요. 제 걱정 안 해도 돼. 어제도 잠깐 얘기했는데 저는 사진을 유가족과 사이에서 단순한 이제 부탁을 받고 전달한 사람인데, 예. 원래 확인용만 준 건데, 나를 피해자 전환시켰어요. 예. 그래서 저는 모든 증거를 다 갖고 있어. 근데 그때는 다 안 보여줬어. 예. 그래서 뭐 혹시나라고 하면 뭐 벌금형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것도 뭐 재판 가서 만약에 하면 다 하고, 그 이전에 증거를 다 보여줘서, 예. 그냥 참고인으로 남아야죠. 뭐 그렇게 큰 걱정 안 하셔도 돼. 제가 이렇게 바보가 아니에요. 저는 상담사예요, 상담사. 예. 유가족이 부탁을 했기 때문에 저를 찾아왔기 때문에 제가 상담을 들어준 거기 때문에 모든 녹취록을 다 갖고 있어요. 상담 녹취록을. 본인이 이제 상담사인데 피의자로 전환이 됐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유가족들 도와줬을 뿐인데 그리고 만약에 그게 문제가 된다면 벌금형만 될 거다. 얘기를 해요. 본인도 이제 벌금형을 피할 수 없다는 필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 제가 사실 이 내용을 단독으로 공개했는데 굉장히 관계자들도 놀랐어요. 어떻게 제가 그걸 취재했는지. 뭐냐 하면 사실 김세희 씨 사건에 제일 중요한 내용이 한 가지 있습니다. 경찰도 김세희 씨를 구속시킬 때 전면으로 내세웠던 게 바로 성폭법이에요. 김수현 씨의 그 하이 실종 사진을 김세희 씨가 공개를 했는데 이 사진을 누가 전달했느냐? 바로 이 지점이 핵심이 됐습니다. 김세희 씨는 김수현 씨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공개를 했죠. 그런데 여기서 이해관계가 얽혀요. 뭐냐? 이 사진을 준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권영찬 씨였습니다. 권영찬 씨가 김세희 씨에게 사진을 주면서 이 결과적으로 성폭법이 성립된다는 게 경찰의 주장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 변수가 발생해요. 첫 번째, 권영찬 씨가 이 사진을 유가족분들의 동의를 받고 김세희에게 전달했을 가능성. 두 번째, 권영찬 씨가 유가족들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전달했을 가능성. 이 경우는 완전히 법적 책임이 달라지는데 일단 동의를 받고 전달을 했으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간다? 1번일 경우 유가족들에게 갑니다. 그런데 2번인 경우 유가족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전달을 했다. 그럼 그 책임이 권영찬 씨에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권영찬 씨가 바로 그 성폭법으로 피의자로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권영찬 씨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내가 피의자로 전환됐는데 벌금형 내면 되지. 맞아요. 벌금형 내면 되죠. 벌금 내면 되긴 하는데 그걸 우리는 전과자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그리고 특히나 성폭력 범죄자잖아요. 그런 분이 지금 세계적으로 교수 일 하고 계시죠? 이 가능한가? 여기서 또다시 우리 권영찬 씨가 남 탓을 해요. 계속해서. 저는 항상 정도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럼 내가 하나 말해드릴까? 원래는 그 배우의 이름은 언급 안 하기로 했어.
이진호만 잡기로 돼 있었어. 이진호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유가족도 그걸 부탁을 했고 나도 부탁을 했고 근데 갑자기 이름이 튀어나온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원래는 이진호만 잡기로 했어. 이진호만. 이 내용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확보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권영찬 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유가족들은 최초부터 김수현 씨에 대해서만 문제 제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 녹취에 따르면. 그런데 김수현의 스피커인 이진호를 잡아야 된다. 이진호를 잡아야 된다. 그래야 김수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할 수 있고 김수현 잡을 수 있다고 누가 얘기했느냐. 바로 권영찬 씨입니다. 영찬아, 그 녹취 공개해. 왜 거짓말 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권영찬 씨가 아니었다면 이 판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최초 설계 당시에 고인이 사망을 했는데 그 다음날 빨간 바지 입고 가서 심지어 조의금조차 안 가지고 가서 유가족들을 설득해가지고 데려왔고 같이 앉아서 뭘 했냐? 스피커인 이진호 먼저 잡고 그 다음에 김수현을 잡자. 내가 그때 급하게 가느라고 조의금을 못 챙겨가서 내가 따로 유가족이 지금 힘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영양제를 선물로 드리고 왔어요. 예. 이거 이진호 안 잡으면 바로 이진호 튀어나와서 우리 막는다 라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 권영찬 씨가 부지석 변호사도 소개시켜줬고 김세희 씨도 들어왔죠. 그리고 또 다른 변호사도 소개시켜줬잖아. 서울대 출신 변호사 2명이잖아. 한 명은 변호사고 한 명은 매니저 출신. 그래서 그들이 찐빠를 내서 더 큰 파일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전략이 거의 다 통하는 것처럼 성공했죠. 이진호도 날 뻔했고 김수현 씨도 날 뻔했으니까. 근데 저를 끌어들인 것 자체가 왜 끌어들인 거야 나를. 진짜 저 하늘을 원망했어요. 그런데 제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결국은 취재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자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고 진실로 밝혀야 된다. 진짜 너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어서 야 진짜 대한민국에 미련이 1도 없어서 진짜 다 때려쳐야겠다 생각했어. 그때 우리 강경윤 기자가 저를 찾아와서 연희동에서 커피숍에서 제가 진짜 한국을 이제 떠야겠다. 받을 수 있는 수사 다 받고 정리한 다음에 뜨겠습니다. 얘기했더니 강경윤 기자가 그때 저에게 아니 기자가 이렇게 나약해서 어떻게 쓰냐고. 본인이 당한 일이니까 본인이 팩트를 통해서 뒤집어라. 그거 해라. 그리고 떠나더라도 이거 다 정리하고 가라. 라고 따끔하게 얘기해. 제가 그때 각성을 하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취재하고 인벌브가 돼가지고 뒤집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당시에 봐보세요. 이진호 때문에 괴롭다고 했잖아요. 이진호 때문에 힘들다. 그래서 죽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김수현 때문에 죽었다. 김수현이 내용증명 7억을 발송해서 압박해서 죽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김세로 씨의 매니저에게도 네가 가스라이팅하고 제2의 그루밍에서 죽였다고 했죠. 3명 나왔죠. 3명이 끝이냐? 아니에요. 또 다른 사람에게도 또 그랬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에게도 어떤 식으로 압박을 했느냐? 그들이 우리에게 자료를 주지 않고 협조해주지 않을 때마다 어떻게 얘기하느냐? 그때 김세론 녹취 카톡 찾아보니까 그때 통화할 때 굉장히 괴로워했습니다. 너 때문에 죽었습니다. 너 만난 날 극단적 선택 시도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 얘기를 듣는 김세론 씨의 관계자나 지인들은 순순히 협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심지어 권영찬 씨는 뭐라고 하냐? 평소에 자기에게 문제 제기했던 기자들한테 따로 연락을 취해요. 연락을 취해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너 이진호 봤지? 이진호 어떻게 되는지 알지? 너도 김세론 기사 썼잖아. 너도 끝내줄게. 너도 내가 기자회견 해가지고 이름 올려줄게. 해가지고 무릎 꿇고 들어간 기자들도 있어요. 지금 아주 절친된 기자가 있죠, 한 명. 이게 이번 사건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김수현 씨에게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해서 애꿎은 사람들 전부 다 끌어들여가지고 너 때문에 죽었다. 너 때문에 괴로워했다. 너 만난 날 극단적인 선택했다. 그들이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들이 벌벌 떱니다. 그런 녹취를 모두 확보하고 있다는 거. 제가 심지어는 김수현 씨 소속사를 비롯해서 김수현 씨도 신인 때 인터뷰 한두 번 한 거 아예 몰라요. 진짜 아무도 몰라. 아니 나는 심지어 골드메달 리스트라는 회사 자체를 김수현 씨 사태 터지고 나서 처음으로 알았어요. 소속사 관계자 중에 단 한 명도 연락한 적이 없습니다. 만난 적도 없고. 그런데
제가 소속사에 사주를 받고 김세론 씨를 괴롭혔다는 논리 1타 2피로 김수현을 끝내기 위해서 저를 담궈버린 거죠. 그리고 저는 김세론 씨 매니저인 K 씨랑도 개인적인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김세론 씨의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했고, 그래서 좀 도와달라, 그래서 충분히 공감을 해서 김세론 씨를 도와줬던 겁니다. 영상을 통해서. 심지어 관계자들 진술이 다 나와 있어요. 경찰에 다 제출했고 경찰도 다 확인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도와준 영상을 오히려 괴롭혔다는 영상으로 탈바꿈한 사건. 특히나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김세론 씨의 전 소속사 대표가 통화 과정에서 이진우 기자 도와준 사람이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 도와준 사람이라는 녹취를 잘라서 악의적으로 편집해서 왜곡해서 올렸던 가세현. 그러니까 알면서도 저를 죽이기 위해서 조작을 했다는 겁니다. 너무 심각한 사건이에요, 이번 사건이. 여러분들, 두 번째 뭐라고 하느냐, 우리는 공개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진우 씨가 한 영상에서, 그게 조회수가 34만 조회입니다. 사진 비싸, 그리고 김세론 소속사 입장을 들어봤더니 사실 무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리고 사진을 갖고 튀었다고 합니다. 튄 게 아니에요. 소속사랑, 아까 변호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소속사랑 소통을 하려고 했는데 연락이 김수현 씨도 안 되고 대표도 안 되고 매니저도 안 되고 소속사 배우들 다 못하게 했습니다. 혼자 왕따가 됐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 사진을 올렸거든요. 그 사진을 올리자마자 몇 분 만에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해결해 주겠다. 그래서 세론 씨가 그 영상을 내립니다. 대신 이거를 좀 잘 수습해보자라고 하고 했는데, 중요한 거는 그 다음날 2차 내용 증명을 보냅니다. 2차 내용 증명은 기존에는 없었습니다. 세론 씨가 2월 18일 날 이사를 가기로 돼 있는데 2월 18일 이사를 가기 전에 안타까운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삿짐은 창고에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누워있어 못하고 그 김세론 씨 이모라는 분이 그 자녀들과 함께 그 짐을 다해서 어제 세론이 집에 갖다 줬습니다. 그리고 어젯밤에 짐을 풀다가 그 2차 내용 증명이 나왔습니다. 변호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합방 내용이 있습니다. 향후에 SNS에 또 이런 사진을 올리거나, 그리고 소속사 김수현 씨라는 언급은 안 했습니다. 근데 소속사의 어느 누구와도 만약에 접촉을 하거나 또 만약에 눈물의 여왕이 이런 사진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면은 그 전액을 배상 처리를 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협박성 글이 있습니다. 그런데 7억을 갚아줬다고요? 7억을 분명히 손실 처리했다고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그 7억은 누가 가져간 겁니까? 누가 가져가려고? 누가 3억 5천씩 나눠 가지려고 한 겁니까? 물론 김세론 씨한테는 상상도 못하는 큰 돈입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는 그 정도는 소속사로서 혜택 아닌 혜택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거조차도 김세론 씨에게 빨리 안 갚으면 빠른 시일 안에 이 통장 번호를 안 보내면은 고소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다입니다. 본인이 김수현 씨 이름 언급 안 하기로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부터 김수현 이름을 언급 안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나왔다는 얘기를 해요. 갑자기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뜻이 뭐냐? 김수현 이름이 갑자기 나왔다는 것은, 나는 김수현 이름 나오면 안 된다고 했는데 김세희와 부지석 변호사가 나 몰래, 나랑 상관없이 공개한 거야 라는 취지입니다. 심지어 본인이 가장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놓고선 이제 와서는 나는 상관없지, 김세희가 했는데,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모든 책임은 나한테 없다는 취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서 권영찬 씨가 뭐라고 하느냐, 유가족도 그걸 나한테 부탁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뭐냐, 이진호를 문제 삼자는 내용을 유가족도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 권영찬 씨는 김세론 씨가 사망하자마자 가세현 김세희 씨와 손을 잡고 그날 당일날 이진호가 죽였다는 프레임을 씌더니 다음날 빈소에 첫 번째로 찾아가서 유가족들에게 연락 취해가지고 설득해가지고 인터뷰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간스포츠 인터뷰를 한 게 이번 사건의 시작이자 발단이었는데, 그 일 때문에 이런 비극이 일어났는데 이제 와서 본인은 오히려 유가족들의 부탁을 들어줬다는 겁니다. 진짜 너무 충격적인 내용이에요, 정말. 아니, 본인이 설득해가지고 유가족들을 끌어들여서 나를 담궜는데 그 다음에는 유가족들의 부탁을 오히려 들어줬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사건의 본질, 우리 권영찬 씨가 뭐라고 하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걸 봐. 나는 촉이 좋아. 나는 기독교인이지만 그래서 내가 무서워. 그래서 제가 이번 사건을 봤습니다.
그래서 진행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느냐? 사건의 발견자. 이래놓고선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 보기보다 똘똘해요. 예. 모든 증거를 다 가지고 있어. 응.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이 생각을 잘못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뜻은 내가 김세희를 도울 만한 혹은 부지석을 도울 만한 유가족들을 도울 만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뭐냐? 내가 이 사건에 대해서 빠져나갈 만한 자료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유가족들이 나한테 부탁해서 내가 이걸 문제제기했다는 내용, 그걸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쫓겨났다는 내용, 그래서 내가 쫓겨나서 이 사건에 인벌브가 안 됐다는 내용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 발뺌하고 있어요. 심지어 이 다음에 한 얘기가 뭐냐?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은 그 사진 그거 외에는요, 저는 내가 하도 팩트 폭격기라서 제가 유가족 입장에서 자꾸 막 이렇게 뭐라고 할까? 이거 확인해야 됩니다. 이거 확인해야 되니까 그러다 나중에 쫓겨났어. 그 방에서. 어찌 보면은 그게 날 도와준 거지, 그분이. 와, 나 그 방에 쫓겨났어. 웃어요. 좋아해요. 그 뜻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나는 범죄자 아니라는 거예요. 공모 누가 했어? 누가 잘못했어? 다 김세희, 부지석, 유가족들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시작 자체를 본인이 했는데 책임 자체는 다 나 쫓겨났어. 이제 양측의 이해관계가 완전히 달라졌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 그동안은 이게 쫓겨난 시점이 사실 지난해란 말이에요. 지난해 중순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쫓겨났다는 말을 안 했어요. 한 적이 없어, 쫓겨났다는 말을.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쫓겨나고 있다는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뜻이냐? 나는 김세희 범죄와는 관련이 없다. 관계가 없다. 발뺌을 하는 거죠. 아니, 이 사건 처음 시작해가지고 그쪽으로 없는 걸 봤다면서. 그리고 본인이 먼저 얘기했잖아. 제가 그랬어요. 아니, 상담하는데 통찰력이 뛰어나니까. 근데 세론 씨가 이상한 여자가 아닌 것 같거든요, 어머니? 이모님? 아버님, 나는 세론 씨가 맞다고 생각해요. 이거 빗싹 사진 아니에요. 빗싹 사진 아니에요라고 내가 얘기했거든요. 제가 하나만 설명해 드릴게요. 난 설계한 게 없어. 근데 남들이 못 보는 걸 봐요. 난 가끔 그래서 내가 깜짝깜짝 놀래. 무섭기도 하고. 옛날에는 이런 게 싫었어요. 남들은 못 보는데 나만 봐. 그건 설계자가 아니라 뭐예요? 발견자. 설계자가 아니라 최초 발견자. 김수현 씨 문제 맞죠? 라고 해서 김수현을 끌고 왔던 사람이 바로 권영찬 씨인데 이제 와서는 본인이 쫓겨났기 때문에 그게 날 도와주게 됐대. 그게 도와주게 됐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내용이야, 이게. 방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나는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결정적 진술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또 뭐라고 하느냐, 권영찬 씨가. 내가 하도 확인해야 된다, 보여줘라, 안 보여주면 못한다, 확인해줘라,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쫓겨났어. 내가 하라는 대로 안 해서 이 사달이 났다. 즉, 그 책임은 확인을 안 하고 자료를 전달하고 방송을 했던 김세희와 유가족들에게 있지 나에게는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소름 끼치는 얘기예요. 서로 간의 이해관계 달라졌다는 말 제가 지난해부터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달라졌다는 것을 떠나서 이미 쫓겨났다. 어찌 보면 날 도와준 거지 그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세희 씨 깜빵 가고 부지석 씨 피의자 전환돼서 벌벌 떨고 있고 김세희 씨 지금 서초동에 변호사들 구하러 발발발발 떨고 있는데 내가 거기서 잘려서 그게 결과적으로 나한테 도움이 됐다. 결국은 이 내용들을 김세희 씨, 부지석 그리고 유가족분들이 보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본인이 다 만들어 놓고서 본인이 다 똥볼 막 다 쳐놓고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그래서 나는 아예 빠져버렸어. 그거 처음 빼놓고는. 근데 처음 거는 녹취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최초 설계를 해서 부지석을 붙이고 김세희를 붙여서 이 사건의 이 비극을 만들어 놓고 빠졌다. 나는 중반 이후로 빠졌다는 뜻이죠. 근데 뭐 중요한 게 뭐냐? 처음 거는 녹취가 있다는 거야. 뭐냐? 본인이 직접 나를 지목해서 본인이 직접 유가족들을 찾아가서 본인이 직접 일간스포츠와 허위 인터뷰죠. 허위 인터뷰를 해놓고 이제 와서 하는 말. 나는 처음 빼고는 상관없다. 근데 처음에는 녹취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 녹취 있다는 얘기 뭐냐? 본인이 유리한 녹취. 본인이 설득해놓고 아이고 권영찬 한국자살예방협회 소장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좀 잘 다뤄주세요. 한 내용들 그 부탁한 내용들만 갖고 있다는 겁니다. 즉 나는
빠져나갈 자료와 근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처음 거 자체가 녹취가 있다는 뜻 자체가 본인은 김세희와 유가족분들과 연루된 사건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결코 김세희가 억울한 걸 밝힌다. 그리고 결코 부지석 씨가 빠져나갈 걸 밝힌다. 결코 유가족들이 이거에서 벗을 수 있는 내용을 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요. 나는 이 건과 상관없다는 내용입니다. 진짜. 그러니까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상충된다는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권영찬 씨는 본인만 빠져나가려고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권영찬 씨가 또 뭐라고 하느냐? 저는 상담심리학 교수기 때문에 팩트 위주로만 가요. 사실 위주로만. 그래서 쫓겨났어. 그리고 나중에 2달 있다가 유가족이 다시 일이 너무 막 원하는 다른 방향에 다른 방향으로 와서 나보고 도와달라고 해서 그 전에 상담은 계속 해드리고. 세상에 저는 이런 분 처음 봤어요. 언제부터 상담 심리학 교수가 팩트 위주로만 갔어? 상담 심리학 교수가 마음이 약해진 피해자들이나 당사자들을 위로해주고 공감해주고 아니어도 들어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마음이 낫게 하는 거잖아. 본인이 기자도 아니고 경찰도 아니고 수사기관도 아닌데 팩트 위주로 간다. 그게 무슨 뜻이냐? 나는 팩트 위주로 다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 사안과 관련이 없어. 그 책임? 상담 심리학 몰라? 들어준 것밖에 없어. 즉 니네가 얘기한 것을 얘기했을 뿐이야. 권영찬 씨가 핀치에 몰리니까 별의별 말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 경찰 조사 들어가면 그때부터 언급을 안 해요, 이제. 예. 그리고 서초경찰서 반장님이 그러더라고. 교수님 내가 뒷조사 해봤는데 진짜 좋은 분이라고 기부도 많이 하고 애도 키우고 하는데 그런 놈들이랑 싸우지 마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니 당신들이 자꾸 연예인들 죽게 하니까 내가 그 인간들이랑 싸우면서 하자 했더니 그러다가 자기 경험상 그런 놈들은 10년 후 되면 다 사라져 있대. 그러니까 나보고 너무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뭐 사이버레카 잡는다고 해서 내가 무슨 대통령 표창 받을 것도 아니고 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는 뭐 사이버레카들이랑 별로 신경 안 써. 나는 그냥 트로트 우리 개그맨 후배들 가수 후배들 배우 후배들 응원하면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는 고발해야 됩니다. 아니 서초경찰서 반장님이 그것도 피의자인 혹은 참고인인 권영찬 씨를 뒷조사를 해요? 아니 수사기관에서 뒷조사했대. 인권 침해 아니에요? 피의 사실에 대해서만 조사를 해야 되는데 뒷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서초경찰서 반장님 뒷조사를 했다고 우리 권영찬 씨가 공표를 했습니다. 이거 진짜 고발해야지. 고발하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정말 서초경찰서 수사 반장님이 권영찬 씨에게 위로해주면서 좋은 분이라고 기부했다는 거 다 알고 있다고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 저는 경찰 조사 들어가면 그때부터 언급을 안 한대. 너무 깜짝 놀랐어. 이진호한테 고소장 넣기 전에 여러분들 복사비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주차비 필요합니다, 돈 좀 주세요. 고소장 넣은 이후에는 이거 왔다 갔다 변호사비가 5천만 원 들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이진호 송치됩니다. 감사합니다. 구속됩니다. 만세 만세. 이진호 재판받습니다. 만세 만세. 부르고 끄시고. 그런데 이진호가 무죄 받았습니다. 한 말 한마디로 끝나는데. 그래서 제가 내일 고소하는 거는 아주 빨리 해결될 겁니다. 2달 안 걸려요. 바로 처벌됩니다. 하지만 이거 크게 처벌받습니다. 풀라운 위에 그 폰이 사라졌어요. 그 폰 하나만 사라졌어. 다른 폰은 다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느낌상. 고소장 쓰기 전부터 경찰 소장 들어가기까지 주구장창 떠들었던 이 사람이 경찰 조사 들어가면 언급을 안 한대. 그 뜻이 무슨 뜻이냐? 결국은 본인이 피의자로 전환돼서 굉장히 유력하게 혐의 인정을 받아서 유죄로 될 가능성을 직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언제부터 본인이 경찰 수사 들어가면 언급을 안 했어? 처음 듣는 얘기야.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이 한 가지 나옵니다. 뭐냐? 바로 20억이에요. 권영찬 씨를 통해서 확인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승소 비용으로 20%를 부지석 변호사에게 주기로 했다는 내용입니다. 아니 이 승소 비용, 여러분 진짜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승소 비용으로 20%를 준다, 이 내용이거든요. 근데 권영찬 씨가
이 일 이후에 어떤 발언을 했냐면 7억을 달라고 압박해서 김세론 씨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극단적인 선택에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잖아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김수현 씨 정도라면은 나는 7억 안 받아. 그리고 1년을 만났던, 2년을 만났던, 6년을 만났던 나는 그냥 위자료 20억 줘버려. 그리고 더 잘 되라고. 그게 멋진 남자 아니에요? 사실혼인 경우에는 20억 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20억을 언급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부지석 변호사에게 승소 비용으로 20%를 주기로 했구나. 두 번째, 20억을 주기로 했다. 나 같으면 20억 준다. 승소 비용이 왜 중요하냐? 지금까지 단 한 건도 김세론 씨 측 유가족 측에서 김수현 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민사소송을 제기해야지 승소비용을 받을 수 있어요. 형사소송은 승소비용이 없어요 따로. 그리고 승소한다고 해서 돈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애초에 민사 합의를 보거나 민사소송을 통해서 무언가를 하기로 얘기가 됐다고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김세론 씨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고인이 명예만 회복할 수 있다면 사과만을 바란다고 했는데 승소비용 20%가 나왔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본인의 얘기를 하면서 권영찬 씨는 20억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퍼즐이 하나씩 착착 맞아떨어지죠. 권영찬 씨, 본인이 부지석씩 붙여주면서 이 승소비용까지 얘기를 했고 부지석까지 붙었고 가세현까지 붙여줬고 본인이 뭐 수백 군데 100여 곳 넘게 방송사에 메일을 보냈다면서. 그런데 왜 지금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사건 이후에 가로세로 연구소 팬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실제 근데 제가 봤을 때 가세현 팬들이라면 할 수 있는 주장이야. 뭐냐? 1년 넘게 도와준 사람이 구속됐는데 아직도 가만히 있는 거 보면 가세현에서 왜 도와줬는지 이해가 안 간다. 결국 피 본 것은 다른 사람 뿐이다. 이거 뭐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정치 보복인 건 맞는데 김수현 사건만 이러냐? 김세론 가족분들 나서달라. 이런 분들. 아니 왜 가세현에서 김세희 대표가 다 떠안고 이게 뭡니까? 그 억울함이 풀리지 나서주셔야지. 이런 얘기도 하고. 왜 김세희 대표만 구속됩니까? 애초에 시작한 게 권영찬이고 김 대표 못지않게 권영찬도 유튜브에서 김수현으로 꼴 존나 빨았는데 가세현이야 애초에 대형 유튜버였고 권영찬은 걔 학고 쩔이었던 게 가세현 덕에 이슈몰이에서 좀 떴는데 도와준 김 대표는 구속. 반면 권영찬은 약 빨면서 꿀만 존나 빨았네. 이게 나라냐?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심각한 상황이에요 지금. 괴롭힌 사람들을 문제제기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응징하기 위해서. 그런데 부지석 씨 지금 맡고 있는 변호가 뭐냐? 너무 소름 끼쳐. 오요한나 씨 가해자 측에서 민사 맡고 계시죠? 이거 뭐야 이거? 너무 억울해서 그래 제가. 부지석 변호사가 저한테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요. 저한테 진짜 한 30분 내내 쌍욕하는 녹취가 있어요. 그걸 한번 공개를 해봐야겠다. 이게 과연 공익적 목적으로 시작을 한 것인지 아니면 이진호란 개인에게 사적 원한을 가진 세 사람 권영찬, 김세희, 부지석이 망자의 이름을 이용해서 사회적 빅을 만들어낸 것인지. 아니 진짜 쌍욕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그냥 전화 받자마자 이 개새끼야 뭐 십새끼 너 기씨. 이거 지금 녹취되고 있습니다. 녹취해 이 새끼야. 30분 내내 녹취. 진짜로 욕을 진짜 계속 날려요. 변호사님 도대체 왜 그러시냐고. 그래놓고선 나중에 진실이 밝혀지고 나서 저한테 문자 보냈죠. 기자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고. 뭐야? 진짜 뭐야? 저 이러고 살아요 여러분들. 내가 뭘 조작을 해? 야, 내가 조작했으면은 이진호가 저거 하지 않겠니? 내가 조작을 뭐 했니? 난 조작한 게 없는데? 난 가세현이 누군지 몰라. 나는 사이버레카밖에 모르기 때문에 이진호만 알아. I don't know 가세현. What means? 가로? 세로? 가로? 세로? 난 가세현 몰라요. 하고 있는 것이 권영찬 씨의 상황입니다. 회피 기동은 진짜 좋은데 근데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근데 본인이 벌써 벌금형까지 생각할 정도면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두 눈 똑똑히 보고 우리 권영찬 씨가 정말 교수님이 맞는지 확인 한번 해봐야겠어요. 근데 이제 뭐 때문에 그분들이 인발부된지 몰라요. 근데 분명하게 녹취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뭐냐? 일단은 제가 아니라 김수현 씨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려고 했다는 거. 그리고 부지석 변호사에게
성공보수를 주기로 했다는 거. 그리고 권영찬 씨가 나 같으면 위자료 20억 준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 이 세 개가 착착착착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이 내용들은 권영찬 씨의 발언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라진 한 명이 있죠. 누구냐? 바로 뉴욕 남편이에요. 뉴저지 남편. 아니 뉴저지 남편은 봐보세요. 자료도 안 맞죠. 김세론 씨 본인이 직접 괴롭다, 폭행당했다, 사진도 있어요. 그 다음에 녹취도 있죠. 그 다음에 전남 지자친구의 진술도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김세론 씨 빈소에 오지도 않았어요. 결혼 사실조차 몰랐죠. 그런데 마지막이었던 전 남편, 근데 그 사람에게는 그 어떤 문제제기도 안 했어. 근데 김수현 씨 전 남자친구예요. 남자친구. 심지어 김세론 씨가 비싹 사진 올렸을 당시에도 다른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당시에 김세론 씨가 너무 급박스러운 상황이어서 본인이 알고 있는 병원을 소개시켜준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왜 김수현 씨한테 문제제기를 하느냐? 그건 알 수가 없죠. 진짜 알 수가 없습니다. 7억을 누가 가져갔냐 이런 얘기를 해요. 권영찬 씨가. 아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7억은요. 김세론 씨가 가져간 거예요. 김세론 씨가 음주 사고로 인해서 약 이것저것 다 정리하고 빚이 19억 정도 생겼는데 거기서 자기 본인의 돈을 다 써도 부족하니까 그 7억을 소속사 대표가 빌려준 거예요. 사실 무이자, 기한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 돈을 만약에 7억을 안 빌려줬으면 그 돈을 누가 갚았겠어요? 누가 갚아야 되는 거예요? 명확해지잖아요. 그 7억을 빌려주고 심지어 그 골드메달 리스트 측에서 배임 문제 때문에 내용 증명 발송했고 혹시라도 이거 오해할 수 있으니까 김세론 씨에게 잘 좀 얘기를 해달라 전달까지 했던 사안인데 즉 이 7억 원은 온전히 김세론 씨에게 간 돈입니다. 그리고 소속사는 결과적으로 그 회계장부에서 그 돈을 손실 처리했습니다. 전액. 그러면 이 7억은 소속사 입장에서 날아갔거든요. 영원이 됐어요. 근데 왜 그거에 대해서 압박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 논리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어쨌든 제가 김수현 소속사를 진짜 몰라요. 한 번도 연락해 본 적 없어요. 그런데도 그 7억만큼은 분명히 김수현 소속사 측에서 억울한 부분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만약에 김수현 씨 정도라면은 나는 7억 안 받아. 그리고 1년을 만났던 2년을 만났던 6년을 만났던 나는 그냥 위자료 20억 줘버려. 그리고 더 잘 되라고. 그게 멋진 남자 아니에요? 나 눈물 나려고 해. 내가 이진우랑 왜 싸웠지? 눈물이 나네. 나 이진우랑 왜 싸운 거야? 진호야, 싸우지 말자, 야, 이제. 나 왜 싸운 거야? 진호야, 친하게 지내자. 야, 너랑 나랑 싸운 게 형이랑 너랑, 황용 씨, 네가 주장한 거 3개 때문에 싸웠지 않냐? 형이랑 화해할래? 와, 씨. 나 왜 싸운 거야, 강경윤이랑? 강경윤이랑 내가 이진우랑 왜 싸운 거야? 눈물 나온다, 눈물 나와. 연하님, 뜨기호님 술 한잔 드실 줄 아세요? 나 여러분들 마음이 아플 것 같아.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마음이 아플 것 같아. 여러분들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나는 괜찮은데. 그리고 이거를 좋은 소식이라고 공카해서 이 양반들아 정신 차려 제발. 아픈 소식이잖아. 꽁주맘님 저는 괜찮아요. 나는 괜찮다고. 나는 제3자라서 여러분들 마음이 아파서 울어요. 우리 엄마 마음이 아파서 울고 여러분들 마음이 아파서 내가 대신 울어주는 거예요. 난 이진호랑 왜 싸운 거야? 야 진호야 화해하자. 경윤아 화해하자.
웃음밖에 안 나오네, 씨. 네. 그래도 힘내세요. 울다가 내가 슈퍼챗 감사합니다.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네. 그러면 또 이진호가 또 그걸 갖다 쓴다고. 오늘 슈퍼챗 감사합니다. 안수진 선생님 감사합니다.